오븐 케이스라는 게 생겼더라고요. 직조 구조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긁으면 긁긁긁긁 소리 날 것 같은 은근 예쁘네요. 씌워놓으니까 진짜 싱크대 같다. 진짜 거의 싱크대인데 진짜? 아무튼 멋지네요.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연입니다. 지금 시간은 새벽 4시고요. 조금 아까 이제 애플의 이 9월 이벤트가 끝났습니다. 와,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는데요? 사실 예상치 못했던 뭔가 썸띵 그 뉴 이런 거는 전혀 없었어요. 근데 오히려 왜 재밌었냐면 진짜로 애플이 정말 이 정도까지 잘해준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번 이벤트는 진짜 역대급 애플 역사상 정말 근 몇 년 동안 이례적인 대해자 이벤트가 아니었나 싶은데, 그 와중에도 또 이제 제가 열심히 자세하게 스펙 찾아보고 하니까 숨겨진 함정이 또 있더라고요. 오늘 공개된 아이폰 17 시리즈부터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아이폰 17 시리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모델 있고요. 그리고 에어, 프로와 프로 맥스 이렇게 4가지 기종이 공개됐는데, 일단은 결론적으로 이번에는 일반 모델이 정말 너무 잘 나왔습니다. 왜냐? 일단 디스플레이부터 우리가 기다리고 기원하던 프로모션이 적용이 됐습니다. 일반 모델에서는 정말 최초로 120Hz 화면 주사율 뿐이 아니라 가변 주사율까지 지원을 하는 정말 리얼 프로모션 기능이 들어간 거예요. 거기다가 화면 크기는 좀 더 크게, 베젤은 좀 더 얇게 가져가면서 새로운 반사 방지 코팅까지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실물로 보면은 좀 더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애플 이벤트에서는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뭐 지문 방지도 되고 빛 반사 방지도 되면서 눈부심도 방지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업데이트, 세라믹 쉴드도 차세대 버전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긁힘 방지도 이전보다 3배나 더 강해졌다고 해요. 이러다 보니까 필름을 붙이지 않고서도 한번 사용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최대 밝기도 3000니트까지 올라가서 지금까지 중에 아이폰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는데, 이게 프로가 아니라 일반 모델이라는 점. 이 디스플레이 업그레이드 사항들만 봐도 너무 혜자스러운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에 이제 새로운 애플 실리콘 칩셋이 탑재됩니다. A19 칩이 탑재되는데, 이게 이제 3나노 공정으로 제조된 칩셋이고요. 6코어 CPU에 5코어 GPU가 들어갔어요. 이 비주얼 인텔리전스랑 실시간 통역 이런 AI 기능들도 들어갈 예정이고요. 배터리 타임도 더 길어졌습니다. 아이폰 16 일반 모델 대비해서 영상 재생 기준으로 8시간 더 길어졌는데, 이 정도면은 꽤 많은 배터리 타임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정도 차이면은 아마 실사용에서도 체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유선 충전은 최대 40W까지 지원을 합니다. 근데 무선 충전 속도는 똑같이 또 C2에 25W 무선 충전 속도를 지원해가지고, 무선 충전 속도는 전작과 그대로 가져가면서 유선 충전이 더 빨라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의 포인트, 약간의 함정이 있긴 합니다. USB-C 타입이 여전히 2.0을 지원하더라고요. 작년에도 프로 모델에만 USB 3.0을 지원했는데, 솔직히 요즘 시대에 도대체 스마트폰 중에 USB 2.0을 쓰는 데가 어딨냐고. 카메라에도 업데이트 사항이 있습니다. 후면 듀얼 카메라가 둘 다 48메가픽셀로 들어가는데요. 이제 초광각 카메라도 완전 고해상도 4800만 화소로 찍을 수 있게 된 거고, 그리고 이번에는 사실 후면 카메라도 좋아졌지만 전면 카메라 업그레이드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처음으로 정사각형 모양의 이미지 센서가 탑재됐습니다. 이 정사각형 센서가 들어가면 뭐가 달라지냐면요, 기존에는 가로로 긴 직사각형 모양의 이미지 센서였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센서 면적을 가로로 찍으면 최대한 활용할 수 있지만, 이 세로로 찍거나 정방형으로 찍거나 그러면은 이 센서 면적이 낭비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정방형으로 센서가 모양이 바뀌면서 이번에 또 크기도 전작보다 2배가 커졌대요. 어떤 방향으로 찍어도 이미지 센서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고품질의 사진이나 영상을 찍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요즘 이제 카메라 시장에서도 이런 이미지 센서를 채택하냐 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전면 카메라에 이걸 도입했다는 게 전 너무 재밌었는데, 해상도도 전작이 12메가픽셀이었는데 이제 18메가픽셀로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시야 각도
폭도 더 넓어져가지고 또 어떤 기능이 들어갔냐면 전면 센터 스테이지 기능이 들어갔는데요. 센터 스테이지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페이스타임으로 통화할 때 넓은 초광각으로 잡아가지고 이제 내가 움직일 때 중앙에 사람을 둘 수 있게 계속 앵글을 옮겨주는 이런 기능이었는데 이게 이제 전면 카메라의 기본으로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벤트에서 보여준 영상 시연을 보니까 전면 카메라로 영상 찍을 때 이렇게 나를 따라오는 것처럼 마치 트래킹 삼각대 같은 거를 쓰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자체적으로 구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모델은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가 많이 다양하게 들어가면서 색상이 5가지로 나왔는데 사실 색상은 그렇게 예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블랙, 화이트, 미스트 블루, 세이지, 라벤더 이렇게 5가지 색상인데 제가 봤을 때 세이지 색상은 뭔가 이름은 세이지라고 되어 있지만 뭔가 말차, 약간 진한 녹색에 카키 색깔 살짝 섞여있는 그런 색깔인 것 같고 미스트 블루는 약간 연한 파스텔톤 블루 그리고 라벤더가 저는 오히려 좀 궁금한데 저는 약간 청보라색을 더 좋아하거든요. 근데 얘는 약간 핑크기가 도는 라벤더인 것 같아가지고 약간 애매해 보이기는 하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블랙, 화이트가 가장 인기가 많지 않을까 늘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이 아이폰 17 기본 모델의 가격은 일단 128GB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 맞게 좀 대용량 모델 256GB부터 나오고요. 가격은 129만 원, 그리고 512로 가면 159만 원 이렇게 해서 3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저는 사실 가격이 더 많이 오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128GB 기준으로 전작 아이폰 16이랑 비교를 하면은 뭐야 이렇게 따지면 가격이 합리적인데? 아이폰 16이 나올 때 놀라운 실속 이럴 때 쓰는 말이죠. 놀라운 실속. 이게 말이 되나? 저 진짜 잘못 본 줄 알았어요, 가격을. 일단 일반 모델 구성과 이 가격을 보고 애플이 이제 가성비로 밀어붙인다고? 진짜?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신가요?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전 너무 궁금하고. 자, 그리고 이어서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라인업이죠. 아이폰 에어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은 모두의 예상과 다르게 정식 명칭은 아이폰 17 에어가 아니라 그냥 아이폰 에어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또 새로운 에어 모델이 나오게 되면은 에어 2세대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이 친구는 159만 원부터입니다. 256GB부터 시작을 하고요. 가격이 또 그렇게 생각보다 엄청 높지는 또 않아요. 그런데 에어는 처음 나오는 라인업인 만큼 좀 함정이 많습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일단은 얇게 나온 모델인 만큼 프레임을 5등급 티타늄을 사용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이번에 티타늄을 안 썼으면 분명히 에어 모델 나오면서 또 밴드 게이트 이렇게 구부러진다, 휨 현상으로 난리가 났을 수 있는데 다행히 5등급 티타늄을 사용해가지고 아마 밴드 게이트는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프레임이 유광 프레임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17 라인업으로 공개가 됐지만 에어 모델은 이 측면부가 유광으로 돼 있어서 오히려 더 예뻐. 디자인이 너무 예뻐요. 4가지 색상이에요. 스페이스 블랙, 클라우드 화이트, 스카이 블루, 라이트 골드. 일단 뭐 이미지나 영상상으로는 무광 그 블랙, 무광 화이트 우리가 아는 그런 느낌인 것 같고 스카이 블루 색상이 저는 굉장히 예쁜 것 같은데 올해 나왔던 엣지 모델에도 아이스 블루 색상이 되게 예뻤잖아요. 저도 그 모델을 실제로 구매했는데 그거랑 비교해보면은 누가 더 예쁘나 실물이 참 기대가 됩니다만 영상으로 봤을 땐 일단 이 세계관 최강 존예임. 제가 봤을 때 17 에어가 진짜 최강 제일 예쁜 친구는 맞는 것 같아요. 라이트 골드는 또 약간 샴페인 골드 색상으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세라믹 쉴드가 앞뒤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가장 궁금했는데 고밀도 배터리를 사용했다고 해가지고 배터리 사용 시간 자체는 아이폰 16 프로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스펙상으로는 영상 재생 기준으로 27시간.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길게 가는데 라는 느낌인데요. 이게 실제로 사용했을 때는 어떨지. 왜냐하면 화면 크기가 아이폰 16 프로보다 크거든요. 일단 이 에어 시리즈는 화면 크기가 전작에서의 플러스 모델 혹은 프로 맥스 모델과 거의 비슷한 크기인데 전작 플러스가 6.7인치였고 요게 6.5인치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화면 크기가 일반이나 프로보다는 조금 크다 보니까 실제로 사용하게 되면은 과연 그 27시간의 영상 재생 시간을 만족할 수 있을지가 조금 우려스럽기는 하고요. 디스플레이도 프로모션 디스플레이가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가변 주사율 120Hz까지 지원하고요. 최대 밝기 3000니트로 일반 모델하고 동일하고요. 그리고 에어부터는 이제 A19
A19 프로 칩셋이 탑재됐는데 이따가 말씀드릴 아이폰 17 프로에도 똑같은 A19 프로 칩셋이 들어갔는데 다만 에어 모델에는 GPU 코어가 하나가 컷된 버전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6코어 CPU, 5코어 GPU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카메라가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이건 예상하고 동일한데요. 48메가픽셀 퓨전 카메라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카메라지만 4개의 앵글로 촬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면 카메라가 18메가픽셀이 들어갔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일반 모델처럼 센터 스테이지가 적용됐고 액션 모드까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에어 모델에는 후면 카메라 하나, 전면 카메라 하나 이렇게 들어갔지만 애플에서 강조하는 거는 기존에 다른 아이폰 모델에 들어갔던 훌륭한 아이폰만의 어떤 카메라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뭐 역시 광학적인 한계가 있겠죠? 카메라가 하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함정이 있는데 USB 2.0이 들어갑니다. 아니 진짜 에어 모델은 그래도 3.0 넣어줄 줄 알았는데 그리고 C2 무선 충전이 작년부터 일반 모델에도 25W 속도로 무선 충전을 지원했거든요. 근데 이번 에어 모델은 그거보다 살짝 너프된 20W 충전을 지원하는데 두께도 얇고 최적이 좁다 보니까 발열 관리 때문인지 무선 충전 속도를 제한을 뒀더라고요. 하지만 가격은 일반보다 비싸다는 점. 그리고 에어 모델은 eSIM만 쓸 수 있는 eSIM 온리 모델만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유심으로 쓰시던 분들은 에어를 쓰려고 하면은 다 eSIM으로 갈아타셔야 되고요. eSIM 온리 모델만 만든 이유가 아무래도 배터리 시간을 더 늘리면서 또 발열 관리도 하고 이런 공간을 만들기 위함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에어 모델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액세서리도 같이 발표를 하더라고요. 재미난 게 있는데 야 이거 진짜 낼지 몰랐는데 진짜 나왔더라고요. 부착식 보조 배터리가 나왔는데요. 아이폰 에어 맥세이프 배터리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게 가격이 149,000원이고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얇아요. 제품 정보에서 보시면은 아이폰 에어를 최대 65% 추가 충전 가능하다. 그러니까 100%가 안 돼요. 15만 원인데 정말 애플답달까.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그 디자인으로 나오나 궁금해하셨을 텐데 정해진 운명이었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었잖아요. 너무 못생겨서 깜짝 놀랐던 그 디자인이 그대로 적용이 됐고요. 근데 이게 또 이벤트에서 영상으로 보니까 생각보다 아니 진짜 제가 이게 진짜 네이징 된 게 아니라 이 약 물고 네이징 안 당하려고 했는데 왜냐면 어떤 분이 저한테 진짜 댓글을 생각보다 예쁜데요 금지? 이래가지고 생각보다 예쁜데요 절대 이 말 안 해야지 했는데 그래서 영상을 봤는데 조금 괜찮은 것 같기도? 그 오렌지 색깔이 코스믹 오렌지 색깔이 공개가 됐는데 이게 약간 구리 황동 느낌 나면서 좀 예쁜 것 같기도 한데 뭐 실물이 좀 기대가 되긴 한다. 근데 여전히 크다랗고 부담스럽고 좀 그렇긴 하다. 아이폰이 계속해서 이 인덕션 디자인으로 11대부터 이렇게 만들어 오다가 처음으로 이제 싱크대 에디션으로 만들게 됐어요. 근데 이게 플래토라고 또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근데 이 플래토 부위를 왜 넣었느냐 봤더니 역시 예상대로 발열 관리를 위해서 그리고 최적을 더 늘려서 배터리 용량을 더 늘리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제품의 스펙에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를 지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정말 반가운 소식. 갤럭시에는 한 2년 전쯤부터 계속 베이퍼 챔버가 모든 시리즈에 탑재되고 있고 이제 플립에까지 베이퍼 챔버가 탑재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이폰에서는 이번 아이폰 17 프로를 기점으로 최초로 베이퍼 챔버가 탑재됐습니다. 그래서 베이퍼 챔버가 뭐냐면 이온수를 넣어가지고 액체가 안에서 흐르면서 그 발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쓰던 히트파이프보다도 더 강력하게 발열 관리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구조가 적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15 시리즈 때쯤부터 해가지고 발열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15대는 정말 뜨거웠고 16대는 그래도 발열이 조금 줄었는데 이제 17대는 더 확실하게 그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고 거기에다가 A19 프로 칩셋 컷이 안 들어간 버전의 6코어 GPU, 6코어 CPU가 탑재됐죠. 그리고 이 프레임이 이제 드디어 뭔가 자기들이 완벽한 소재를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15대 처음으로 티타늄 프레임 이제 적용을 하면서 가벼워졌다가 16대 갑자기 또 티타늄과 알루미늄 합금을 사용해가지고 다시 무거워졌다가 그 다음에 완전히 알루미늄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냥 알루미늄이 아니라 단조 알루미늄인데요. 이거 소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좀 더
많이 때려가지고 더 강화시킨 알루미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게 유니바디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전체 유니바디 알루미늄 소재로 들어갔고 결과적으로 무게가 또 무거워졌어요. 제가 역대 아이폰들을 진짜 몇 년째 써오고 있잖아요, 저는. 근데 역대급으로 제일 너무 무거워서 정말 쓸 때마다 눈물이 날 것 같고 제발 막 안 들고 다니고 싶었던 게 아이폰 14 프로였는데 아이폰 14 프로랑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무게가 204g까지 늘어났고요. 참고로 14 프로의 무게가 206g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17 프로 맥스는 231g이에요. 배터리는 프로 모델은 전작이 27시간이었는데 이번엔 31시간 플레이 가능이고 프로 맥스는 37시간까지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됐는데 이 정도면은 그래도 확실히 체감이 되긴 할 것 같아요. 배터리가 사실 이번 iOS 26 제가 베타를 써보면서 퀴드 글래스 애니메이션이 너무 화려해가지고 예쁘긴 하다만 이거 자칫하면 진짜 배터리가 그냥 막 녹아내리겠는데? 실제로도 녹아내렸거든요. 걱정이 좀 됐는데 이 정도 시간 나온다고 하니까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카메라 업그레이드도 정리해볼게요. 일단은 전면 카메라에 일반 모델, 에어 모델이랑 똑같이 센터 스테이지 카메라 18메가픽셀 들어갔고요. 정방형 이미지 센서도 동일하게 적용됐습니다. 그리고 후면이 중요하죠. 트리플 렌즈가 이제는 3개 다 48메가픽셀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망원도 전작은 12메가픽셀이었는데 무려 48메가픽셀로 확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일단 줌이 광학 줌으로는 4배 줌이 들어갔어요. 3배와 5배의 어떤 절충안을 찾은 거죠. 4배 광학 줌이 다가 아니라 여기서 크롭 줌을 이용해가지고 광학 줌 수준의 8배 줌을 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내년에 나올 갤럭시 S26 울트라와 좀 비벼볼 만한 결과물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동영상 촬영 기능에 새로운 것들이 추가됐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아이폰 카메라에 프로레스 로우 동영상 촬영 기능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진짜 고품질의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사실 또 이걸로 찍으려면 SSD 장착 필수. 아마 용량이 어마무시하게 클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듀얼 레코딩 기능이라는 게 또 탑재되는데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들고 찍잖아요. 그러면은 후면도 찍고 전면도 동시에 찍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갤럭시 모델에는 몇 년 전부터 들어가 있던 기능이라 되게 저한테 익숙하긴 하거든요. 근데 또 애플이 이걸 구현한다고 하니까 어떤 식으로 구현할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충전 속도가 프로 모델도 일반 모델과 마찬가지로 40W 유선 충전까지 지원하고요. 무선 충전은 25W까지 지원합니다. 그리고 2TB 프로 맥스를 지원하는데 요거는 진짜 영상 촬영 용도로 좀 많이 쓰실 것 같고 포인트 공식 페이지에서 보니까 애플 인텔리전스 언급이 들어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조그맣게 전화 및 페이스타임의 실시간 번역은 특정 언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 한국어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아쉬움이 남네요. 한국어 지원이 언제쯤 될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프로 가격은 179만 원부터 프로 맥스는 199만 원부터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발표 보고 느낀 게 이제 진짜 프로 모델은 정말 프로급의 유저가 아니면은 굳이 쓸 이유가 없겠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일반 모델에 있을 게 다 있어. 굳이 프로로 안 가도 일반으로도 너무 충분해.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아이폰 왜 이렇게 못생겨졌어? 왜 이렇게 비싸?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내가 안 살 거니까 뭐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9월 애플 이벤트 정리해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 다음 편은 제가 구매 가이드로 정리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매 고민되시는 분 오늘 영상 한번 열심히 보시고 다음번에 올라올 구매 가이드 영상도 봐주시면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바이.